빅사이트 경제뉴스입니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가 96.2를 기록해 2022년 4월 이후 31개월 연속으로 기준선 100을 밑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미국 메타 플랫폼은 현지 시간 25일 새로운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의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전일 대비 2.13% 올라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마이크론은 이날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으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이 26일 하루 전보다 1.63% 하락한 6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반도체 특화 장비 도입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전자 생산기술원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위해 반도체 영역까지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25일 70만 4천 원의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도 경제 매체 머니컨트롤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를 승인했다며 공개 규모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로 예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염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대상, 종가김치와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의 지난달 배추김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하는 등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업 정보와 뉴스 심층 분석해드리는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또 딜사이트 매거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 또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는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네, 보도국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8가지 공시 살펴봤는데 오늘 관련 공시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HD 현대미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 최근 선박 수주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주 계약 관련 공시가 또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네. HD 현대미포는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 6척을 수주했다고 최근 공시를 했는데요. 네. 계약 규모는 4,039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고요. 자료를 보면 분기별 수주 잔고가 2020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주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네. LPG선을 올해 14척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LPG선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좀 다른 선보다 건조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일 중동 소재 선사로부터 또 2,479억 원 규모의 LNG 벙커링 선 2척 건조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현대미포는 중형 선박에 특화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형 선박에서 특히 현대미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바로 PC선. PC선이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라고 하는데 이 PC선 중에 또 MR 탱커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수주의 발주량이 62척에 달합니다. 네. 지난해는 한 38척 수주를 했는데 올해 좀 증가한 모습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보시면 지난해부터 여기 네, 지난해부터. PC선 중심으로 네. 또 수주 잔고가 점점 이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이 전 세계 중형 PC선 발주량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PC선을 수주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하는 PC선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제 홍해 사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깔려 있습니다. 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 수단이 육상 파이프 라인에서 해상으로 쏠렸기 때문인데요. 선박 이동 거리가 늘어나서 용선료도 올라서 PC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선가도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트국제회사협의회 보고서에서 최근 신규 건조 선박 가격이 조선업 호황이었던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현대미포는 이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이 이번 수주권을 포함해서 이미 뭐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HD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56척 172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해서 연간 목표 135억 달러에 127.9%를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올해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조기 달성에는 친환경 선박 수주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큰 역할을 했고요. 네. 또 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의 수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또 현대미포 세 곳의 상황에 맞춘 수주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카타르 에너지공사가 50억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20척 건조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 조선업계와 또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미포조선 공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최근 뭐 이 추진 장약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면서요?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673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 추진 장약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지어지고 또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추진 장약은 쉽게 말해서 포신 내에서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화학인데요. 네. 추진 장약은 자주포, 박격포 등 포관과 관련된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추진 장약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늘어날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고 네. 공장은 충청도에 위치한 기존 사업 부지에 또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 우리나라 K방산, K무기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K 무기 수출이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또 공시를 통해서 전달드렸는데 네. 그 AIG 넥스1도 이라크와 천궁2 수출 계약도 했고 또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다연장 로켓인 천무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고 또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K 또 무기 방산 수출도 잘 이루어지면서 탄 수출도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7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수출하는 계약식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최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방산 부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 2분기에는 매출 2조 7,8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58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운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2분기 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총 수주 잔고는 3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수출 비중이 내수로 이제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지정학적인 역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국지적인 전쟁이 원인이겠죠? 네, 그죠. 지금 그 러시아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목적으로 공격록 이 드론 장거리 드론을 또 네네. 이제 생산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또 최근 보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군도 지난 23일
레바논에 대해 폭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 시간 25일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거의 50명이 숨졌다고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했고 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벌인 지 2006년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라고 합니다. 네. 중동 리스크 고조 소식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전투를 앞으로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은 좀 성장할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조금은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뉴스 알던 공시 오늘도 보도국 권혜영 기자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주제 코너 오늘도 딜사이트 경제TV 정문필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TV 정문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취재하셨나요? 오늘은 다음 달 상장 예정인 바이오 기업들과 주목해야 될 기업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 증권시장에서 바이오주 열풍이 불고 있죠. 연준의 비컷, 생물보안법 이슈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유한양행의 국내 첫 FDA 승인, 셀트리온 등의 CDMO 사업 확장, HAB도 국내에서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적인 요인 또한 바이오주 열풍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조는 IPO 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로 주목해야 될 바이오주 IPO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당장 다음 달만 해도 3빌리언, 셀비온, 동방메디컬 등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를 통한 상장에 나서는데요. 최근 허들이 높아진 IPO 상황에서도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에 나서는 것을 보면 요즘 바이오주가 정말 핫하긴 한가 봅니다. 네. 자, 3빌리언, 셀비온, 동방메디컬 등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 증권시장 상장에 나서는데 어떤 기업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아무래도 10월 중 가장 먼저 상장이 예정돼 있는 셀비온이 아닐까 싶은데요. 셀비온이요. 바로 어제 또 따끈따끈한 이벤트가 있었죠. 셀비온이 IPO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또 현장 분위기를 보러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이 셀비온 그렇다면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셀비온은 지난 2010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인데요. 네. 흔히 RPT라고 불리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와 진단제 개발 생산 사업을 펼치고 있고 네.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키워드는 IPO 삼수생 셀비온입니다. 네. 셀비온이 지난 2018년 첫 IPO 도전 이후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무려 세 번째 만에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약 6년 만에 IPO 성공 분위기라 현장은 기자석이 다 찰 만큼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IPO에 실패할 때는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 1상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 임상 2상을 진행한 후 같은 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통한 국내 조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어 자사 개발 의약품에 대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 IPO 발표에서 좀 눈길 가는 부분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내년에 전립선암 치료제를 출시한 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매출액이요? 셀비온은 내년 4분기에 첫 제품을 출시한 이후 매출액을 33억 원, 이후 2년 뒤인 2027년 매출액을 약 429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13배나 뛸 거라고 예상한 거죠. 야, 물론 이 전립선암 치료제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2년 내에 13배가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 좀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저도 이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이게 뻥튀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요. 아니면 제가 뭐 현장 분위기에 홀린 게 아닌가 싶어 직접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 물어봤는데 네. 회사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더라고요. 우선 현재 나와 있는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고 있는데 네. 두 번째 출시될 방사성 의약품, 그러니까 세비온이 지금 개발 중이죠. 이 약물이 계열 내 최고 약물인 베스트인 클래스를 받게 되면 플루빅토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의 약 87%를 보수적으로 플루빅토와 그저 약효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약 41%의 시장을 공유한다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밝혔습니다. 네. 현재 플루빅토의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약 18% 정도인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비온은 자사가 출시한 치료제의 마켓 점유율을 18%에 41%인 7.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플루빅토의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에서 세비온 자사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429억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셀비온 수요 예측이 진행 중인 거죠. 수요 예측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우리 투자자들이 좀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세비온은 24일부터 30일까지 수요 네. 예측을 진행하고 있고 네. 이후 10월 7일과 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바이오주가 그렇듯이 투자할 때 여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주, 이것 조심해라입니다. 네. 우선 대부분의 IPO를 노리는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게 의약품을 개발할 때 임상 시험이 1상부터 3상까지 있는데 이제 많은 기간과 기술이 요구되다 보니 임상 실험을 잘 진행하다가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국내나 해외 품목 허가를 받는데도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다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들이 모두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얘기겠지만 신약이 개발이 돼서 성공을 하면 정말 말대로 대박이 나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셀비온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IPO에 도전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세비온 다음으로 IPO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은 네.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이요? 3빌리언은 지난 2016년 설립된 기업으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유전자 검사 키트라고 뜨고 있는데 개인 유전자를 이용해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3빌리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이후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청약을 거친 후 동월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청약을 하고 10월 내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3빌리언 외에 다른 기업들은 또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있죠? 네, 뭐 동방메디컬, 토모큐브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다음 달 14일부터 수요 예측을 진행할 HM파마라는 기업도 눈에 띕니다. 네. HM파마는 지난 6월 기술성 평가를 통해 기술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한 후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이어 지난 7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주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에 걸쳐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공모 일정이 10월로 미뤄졌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과 8월 HM파마의 투자 위험 요소 중 매출처 편증 위험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HM파마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대로 증권 신고서를 정정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HM파마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HM파마는 이제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를 뜻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네. 기업 마케팅 그룹인 암메이 기업과 네.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마이랩과 또 식물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인 파이토바이옴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IPO 쪽, 특히 바이오주 쪽의 열풍이 거센데 바이오 전문 기자로서 이 IPO 열풍을 맞는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좀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다시 바이오주 열풍이 불고 있어서 네. 네, 주가가 갑자기 뭐 뛰는 것도 있고 갑자기 뭐 폭락하는 사태도 뭐 당연히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 주신 대로 네네네.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의 실패 가능성과 이제 품목 허가가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하신 후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바이오주 쪽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느냐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분석에도 나온 것처럼 매출처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또 이 약품의 개발 가능성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같습니다. 집중 취재 오늘도 정문필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심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